지난 시간에 우리는 함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리고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까지 살펴보면서 함수에 대한 기본 내용을 습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함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종류들을 우리가 좀 분류해 가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살펴볼 함수는요, 1대1 함수입니다. 자, 이 1대1 함수는 이미 이 용어만 이해하셔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1대1이다 라는 거는 어떤 대응 관계를 가질 때 중복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중복이 없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f라는 함수가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 대응 관계를 가질 때 요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x1과 x2에 대해서 얘네들 두 개가 서로 다른 원소가 될 때 그때 각각의 원소들에 대한 함수값은 서로 어떻다? 같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두 원소들에 대하여 그들의 함수값들도 달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면 자, 요런 거예요. x 그 다음에 y가 되었을 때 임의의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대응 관계는 요렇게 fx1 그리고 요렇게 fx2 다른 애들로 만들어지고 있는 함수다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런 1대1 함수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실제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고 1대1 함수다 아니다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 함수의 구분은요, 요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 함수가 이제 y는 fx라고 했을 때 이게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세로선을 걷을 때는 함수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질 수 있고 반대로 가로선, 즉 요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오로지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얘네들을 1대1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얘네들 이 가로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동일한 y값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초록색 선은 y가 어떤 임의의 k값을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점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라는 말이죠. 근데 그들 중에서 한 점만이 오로지 이 k값을 만족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의 원소가 하나의 임의의 k값을 대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얘네들은 1대1 함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그래프를 보고도 1대1 함수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너무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1대1 함수 중에서요, 좀 특별한 함수가 있는데 두 번째 바로 1대1 대응입니다. 자, 사실 이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한 종류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뭘 만족해야 되냐면 일단 1대1 함수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 그들의 함수값들도 다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1대1 함수에서는 요것만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요, 얘네들은 공역과 치역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주게 되면 여기다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자, x의 원소는 1, 2, 3이고 y의 원소는 a, b, c, 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임의로 그냥 하나 이렇게 대응 관계를 갖고 있을 때 a는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원소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얘네들 요 조건은 만족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대응 관계는 1대1 함수를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역과 치역은 같지가 않죠.
그럼 만약에 얘네들의 원소가 x에도 3개, y에도 이렇게 3개가 주어져 있어서 그 개수가 같은데 1대1 함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성립을 하고 있다라면 특수하게 우리는 이런 관계를 뭐라고 부르겠다? 바로 1대1 대응이라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요거는 1대1 함수, 요거는 1대1 대응 하고, 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1대1 함수이면서 1대1이랍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요렇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함수값들로만 이루어진 집합, 즉 자, 여기 치역이죠, 그죠? 이게 누구랑 같아야 된다? 바로 공역, y하고 같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 1대1 대응, 그럼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자, 당연히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가로선, 그죠? 가로선 요거 성립해야 됩니다.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그래프가 요 한 점에서 만나더라도 1대1 대응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한번 보죠. 자, 만약에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그럼 분명히 가로선을 이렇게 열심히 그어도요, 아, 이거 한 점에서 만나니까 1대1 함수는 분명히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좌표 평면 세계에서의 공역은 실수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렇단 얘기는 공역 자체는 이미 모든 y값, 즉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 치역은요, 지금 이 파란 선들이 대응하고 있는 y값들은 오로지 어디에만 나타나고 있습니까? 다 여기 위쪽, 양수 쪽에만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얘네들 y 함수값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전부 다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 y 치역의 범위는 0보다 큰 범위가 치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그래프는 공역과 치역이 같지 않기 때문에 1대1 함수는 될 수 있지만 1대1 대응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네들 그래프는요, 전 범위에서 나타내 주는 모양으로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것들을 쭉 올라가던가, 아니면 쭉 내려가는 것들 쭉 내려가던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만 우리는 1대1 대응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둘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배울 함수는요, 항등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항등함수는 되게 쉬워요. 무조건 누가 됐든 간에 내가 대응하는 대상이 그냥 나 자신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응관계가 X집합에 들어있는 원소 1, 2, 3에 대해서요, 자, 어떤 집합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자기 자신에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1, 2, 3에게 대응을 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이 집합 또한 누가 되는 겁니까? 정의역과 똑같은 집합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X집합이 될 거라는 건 너무 자명해요. 그럼 이 얘기는 정의역과 공역은 항상 어떻게 되겠구나? 같게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걸 기호로 우리는 f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얘네들 함수값은 정의역이 그대로 대응이 된다라고 요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f를 집합 x에서의 항등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항등함수를 영어로 identify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identity에 또 i를 살짝 띄워와서요, i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i 함수를 얘기할 때 또 정의역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정의역 x집합에서 정의가 됐다라고 하면 요렇게 x를 밑에 써줘서, 아, 이거는 x집합에서 정의가 된 항등함수구나 라고 또 기호로 요렇게 써주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항등함수는 뭐예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원소를 대응하기 때문에 무조건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라는
또 특별한 성질이 이렇게 성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다까지. 자, 그러면 이런 항등함수를 만약에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주게 됐을 땐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될 것이냐. 자, 관계식이 명확하게 하나로 딱 결정이 됐잖아요. 여기. y는 얼마? x라는 관계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y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등함수는 그래프가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등함수는 이게 내용이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함수는요, 바로 상수함수라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수함수는 어떤 원소가 들어오든 대응하는 값이 하나의 값으로 딱 정해져 있는 대응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X집합에 1, 2, 3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Y집합에 이렇게 A, B, C의 원소에 대해서 대응 관계가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하나로만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상수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함수 fx가 이렇게 x에서 y로 당연히 가겠죠. 근데 관계식이 함수값은 무조건 임의의 상수값으로 하나가 결정되더라 라고 해서 요거를, 자, 이거 알파벳 C가 아니고 상수를 의미하는 알파벳 C는 맞는데, 그쵸? 상수를 의미하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C가 당연히 Y에 들어있는 어떤 하나의 원소가 될 거고, 그 함수값은 X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로 결정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우리는 상수함수라 부른답니다. 자, 그럼 얘네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 자, 당연히 모든 X값들에 대해서 다 하나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 들어오든 10이 들어오든 100이 들어오든 그 결과는 하나로 결정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는 요렇게 X축과 평행한 Y는 C의 값을 갖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 상수 함수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여러가지 함수들의 종류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